존경하고 사랑하는 우리 구독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천만여자입니다. 1교시에 이어서 여러분들 2교시 한번 진행될게요. 1교시에는 우리 D램 가격하고 낸드 플래시 가격이 좀 상승을 하다 보면은 이제 2분기 실적도 좋아질 것 같아요. 그리고 반도체로 인해서 상당한 수혜를 입을 것 같고 그게 고스란히 주가의 상승에도 도움이 되지 않겠나 그렇게 추측들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앞으로 삼성 주가, SK 하이닉스 주가도 좋은데 우리는 딴 거 없어요. 그냥 열심히 투자만 하면 돼. 투자만 잘 하시면 돼요. 흔들림 없이. 간혹 보니까 이제 삼성전자 주주이면서도 SK 하이닉스를 또 가지고 있는 분들도 꽤 있더라고요. 같이 이제 반도체 업종이다 보니까 또 반도체에 관심이 있는 분들은 또 이쪽으로 약간 투트랙으로 가시는 분들이 있는데 결국 보면 SK도 괜찮은 기업이에요. 저는 SK를 깔려고 하는 건 아니고 SK도 괜찮은 기업이고 상당한 이익을 잘 내는 기업입니다. 한때 슈퍼사이클을 할 때 장난이 아니었어요. 2017년, 18년도도 실적이 대단했죠. 그러면 지금 SK하이닉스가 이제 보니까 나름대로 이제 팹리스 쪽에도 상당히 지금 관심이 많은 것 같아요. 팹리스 쪽에도 관심이 많은 것 같은데 일단은 그 국내 팹리스하고 이제 같이 뭔가 전략적으로 이제 잘 해가지고 성장을 하려고 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 이제 파운드리 쪽에 관심이 갔죠. 파운드리에 관심을 가지려면은 벤치마킹을 누구를 해야 하느냐. 결국 TSMC를 벤치마킹을 할 것 같아요. TSMC가 나름대로 잘하니까 이쪽 부분을 이제 벤치마킹을 해가지고 나름대로 이익 창출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한번 이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들에게 설명을 드릴 테니까 꼭 삼성을 떠나서 우리 SK 하이닉스도 어떻게 돌아가는지를 한번 알아봅시다. 일단은 SK 하이닉스가 8인치죠. 8인치가 한 200mm 돼요. 8인치 한 200mm 정도 되는데 이거의 그 생산량을 파운드리 생산량을 기존보다 2배 이상 끌어올리겠다 그렇게 투자를 공언을 했어요. 하여튼 그 관련해 가지고 반도체 업계에서는 파운드리 1위 대만이죠. TSMC의 그 모델을 따라가는 것 아니냐 그런 분석을 내놓고 있고 SK하이닉스가 생산 능력의 확충은 생산력 확충 상당히 지금 굉장히 고민을 하고 있을 거예요. 그 부분에 대해서 더 나아가서 이제 국내 팹리스 생태계 조성에도 관심을 두고 있어요. TSMC는 지금과 같은 그 파운드리 1위 업체로 도약하기 전부터 이제 미디어텍과 같은 그런 자국 내 그 팹리스들하고 혈맹에 가까운 관계를 유지를 했어요. 그렇다 보니까 동반 성장을 한 거죠. 같이 서로 손잡고 성장을 한 겁니다. 현재 대만 팹리스 업계는 미국에 이어서 글로벌 2위 규모의 영향을 갖고 있어요. 상당히 커졌죠. 이런 생태계를 봐도 우리 한국에서도 충분히 도모할 수 있다. 그게 이제 SK 하이닉스의 보관인 것 같아요. SK 하이닉스의 보니까 지금 회사는 GSM 전략 부분 경력 채용을 진행하고 있어요. GSM 전략. 그 GSM이 뭐냐? 글로벌 서플라이어 매니지먼트예요. 글로벌 서플라이어 매니지먼트. 그래서 이런 글로벌 공급망을 관리하는 마케팅 전략 부서죠. 그 채용 직무의 주요 수행 업무를 살펴보니까 반도체 후공정이 있어요. 그 관련해서 공급망 관리 및 시장 조사 그리고 아까 말한 것처럼 그 후공정 그 생태계 확인 조사 및 분석, 로직, 아날로그 하여튼 그런 관련된 업체들 데이터베이스 구축 등이 이제 필요한 것 같아요. 또 8인치 파운드리 시장 조사를 분석하고요. 시장 및 업체별 현황 확인을 또 조사를 해야겠죠. 그리고 8인치 파운드리 이제 공급망 관리 등도 있는 것 같습니다. 이런 다양한 분야를 또 SK 하이닉스에서 관심을 갖고 이제 채용을 하려고 하는 것 같습니다. 이 같은 채용에 이제 SK 하이닉스가 8인치 파운드리 시장 진출을 위한 준비 작업에 들어갔다는 점을 보여주는 이제 대목이겠죠. 실제 생산 설비 등을 갖추기에 앞서서 사업 분야에 대한 전략과 기획을 통해서 사업의 방향성을 잡아야겠죠. 그리고 공급망 확보를 통해서 사업의 영속성을 도모하겠다. 이제 그렇게 하는 것 같습니다. 채용 공고에 가장 눈에 띄는 단어가 이제 공급망이라고요. 공급망 그리고 생태계 이게 가장 눈에 띈다네요. 공급망 생태계. 본격적인 사업에 들어가기 전에 생태계를 잘 확보해 놔야지 지체 없는 투자와 사업 진행을 할 수 있다.
그게 이제 반도체 업계 설명이에요. 그래서 SK는 후공정 생태계하고 함께 전공정에 속하는 그 팹리스에도 관심이 많고요. 그래서 박정호 부회장이 국내 팹리스들의 파운드리 세계 1위인 대만 TSMC 수준의 서비스를 제공해 준다면은 이 기업들은 여러 기술 개발을 해낼 수 있다. 뭐 그렇게 언급을 했어요. 근데 국내 팹리스 기업들은 경쟁력이 다소 떨어집니다. 평가를 받으면서 글로벌 산업계에서 관심을 받지 못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하여튼 떨어진다는 그런 평가를 받는 거예요. 국내 1위 그 LX 세미콘 그 실리콘 웍스라는데 하여튼 그 LX 세미콘하고 그리고 2위권의 매출 차이도 굉장히 큰 편이라고 하네요. 보니까. 그래서 글로벌 팹리스하고 파운드리 생태계가 뭐 퀄컴, 엔비디아, AMD, 미디어텍, 뭐 삼성전자 등 대형 팹리스를 중심으로 하는 첨단 공정에 이제 집중되었기 때문이라고 하네요. 그래서 국내 중수형 팹리스는 반도체를 설계해도 시제품을 만들어줄 파운드리를 확보하지 못해서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SK하이닉스가 그 첨단 공정인 그 12인치가 아닌 사양 공정으로 평가받았던 8인치 웨이퍼 그 파운드리에 도전하고 있는 것도 이런 팹리스 생태계 육성과 발을 맞추고 있다는 평가를 받고 있고요. 그 8인치 웨이퍼는 최근 4차 산업혁명하고 신종 코로나 그 19 국면에서 다시 떠오르고 있어요. 각 회사와 용도 설계에 적합한 그 맞춤형 반도체가 그 다품종 소량 생산이 가능한 8인치 웨이퍼 파운드리로 이제 몰리고 있는 거죠. 현재 품귀 현상을 믿고 있는 뭐 자동차 반도체, 뭐 디스플레이 구동칩 이런 것들이 대부분 다 8인치 파운드리 팹에서 생산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런 반도체 설계는 국내 중소 팹리스와 같은 작은 설계사들이 주로 담당하고 있는데 이들이 설계하는 반도체는 고도화된 기술이 필요하지는 않지만은 다양한 기능과 용도를 담아내야 해요. 그래서 국내 팹리스와 그 파운드리 그 후공정 생태계가 SK를 통해서 완성된다면은 그 팹리스들과 SK는 안정적인 생산 수요 기반을 확보하는 셈이고 결국 나중에 뭐겠습니까? 윈윈이잖아요. 윈윈. 서로 윈윈하는 구조로 가지 않겠는가. 좋은 구조로 가겠죠. 그래서 업계 관계자는 SK하이닉스 쪽에서 TSMC 사례를 많이 참고한 것으로 보이고 있고 직접 TSMC를 언급한 것도 그런 이유일 거라 뭐 이렇게 언급들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팹리스와 파운드리는 떼려야 뗄 수 없는 관계죠. 반드시 동반상장해야 하는 그런 측면이 있어요. 그래서 SK는 경쟁이 치열한 그 첨단 공장 파운드리에 뛰어들어서 위험 부담을 갖기보다는 그 최근 수요가 크게 늘어난 8인치 파운드리에서 국내 팹리스를 육성해가지고 생태계를 조성하는 그런 별도의 시장을 노리고 있는 것으로 이제 보인다. 그렇게 언급들을 하는 겁니다. 하나 최근에 이제 SK 하이닉스가 그 8인치 웨이퍼 그 파운드리인 키파운드리를 완전 인수한다는 소식이 전했어요. 완전 인수한다. 키파운드리. 그런 업체도 있는가 봐요. 저도 이번에 처음 알았는데. 일단은 그 키파운드리는 1979년에 세워진 LG 반도체가 모체예요. LG 반도체. 이 LG 반도체가 모체인데 1999년 현대전자와 합병한 그 하이닉스 반도체에 소속됐다가 2004년에 그 분사한 매그나칩으로 이제 사업부가 옮겨졌어요. 그래서 이어서 2020년에 그 매그나칩에서도 이제 분리돼 가지고 독자 사업을 펼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키파운드리는 지난해 한 3월 지분이 한 49.8%인 것 같아요. 49.8%를 취득한 그 매그너스 사모펀드에 팔렸는데 당시 SK는 사모펀드에 2,073억 원 정도를 투자를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키파운드리는 그 8인치 그 웨이퍼에 110나노 이상 공정으로 그 DDI나 뭐 이미지 센서 그런 것들을 만들어요. 그 생산 능력은 웨이퍼 투입량 기준으로 해서 월 82,000장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SK 자회사 SK 하이닉스 시스템 IC라고 있어요. 하이닉스 시스템 IC. 뭐 자회사인데 일단 그 자회사에서 인수한다면은 박정호 부회장이 공언한 그 생산 능력 2배 확대라는 목표에 이제 맞는 것 같습니다. SK는 지난해 4분기 그 실적 발표 그 컨퍼런스 콜에서도 회사가 간접 투자한 키파운드리 그 자산을 고객가치에 기여하는 방향으로 활용될 것이다. 뭐 그렇게 언급도 했고 또 박 부회장은 국내 설비 증설하고 인수합병 등 다양한 전략적 방안을 이제 검토할 것이다. 그렇게 얘기도 했습니다.
이렇다 보니까 SK도 나름대로 는 아마 살아보려고 엄청나게 지금 발부둥 치고 있는 거예요. 생존 경쟁에서, 치열한 생존 경쟁에서 나름대로의 이거 살아갈 방법을 찾았는데 결국 내가 그냥 8인치 쪽으로 열심히 한번 해보자. 파운드리하고 같이 결합해서 윈윈 하자. 그런 전략 같아요. 삼성전자의 이제 경쟁자이다 보니까 또 국내 기업이고, 그리고 국내 시총 2위 아닙니까? 그래도 관심을 갖게 됐습니다. 그래서 제가 볼 때는 뭐 삼성도 SK도 같이 우리는 항상 둘러봐야 돼요. 같이 살펴봐야 돼요. 어차피 같이 이렇게 돌아갈 수밖에 없어요. 같이 같은 패턴으로.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들에게 오늘은 한번 SK 하이닉스 도대체 어떤 전략으로 나가는지, 제가 보니까 TSMC를 벤치마킹해서 할 수 있는 그런 기업인 것 같습니다. 삼성전자도 향후에 나중에 이제 어떤 전략으로 갈지도 한번 좀 더 살펴보는 시간을 가져볼게요. 일단은 2교시는 여기까지 마치겠습니다.